안녕하세요. 패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논문을 진행한 의류학과 06학번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모바일 기기의 운영 체계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서 모바일 기기 자체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말을 합니다. 2007년에 애플에 의해서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되었고요.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타블릿 PC의 등장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달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규모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52억 달러였던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2014년에는 10배가 넘는 5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성장하고 그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유독 패션 관련 어플리케이션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일단은 한국 스토어와 미국 앱스토어를 비교를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그 스토어별 특징을 분석하고요. FGI 면접법을 통해서 그에 따른 특징을 분석해서 첫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패션 어플리케이션의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기업체가 마케팅에 활용할 때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연구의 분석 대상 스토어는 그 아이폰의 앱스토어로 제안을 해서 연구를 했고요. 한국 스토어에서 한글로 패션을, 미국 스토어에서 영문으로 패션을 검색해서 상위 15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카테고리 분석을 먼저 해봤는데요. 미국 스토어와 한국 스토어의 비교부터 하자면 미국 스토어는 게임이, 한국 스토어는 정보 전달의 카테고리가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앱 이코노미의 조사에 의하면 앱스토어의 매출 상위 200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60%가 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패션 어플리케이션에도 미쳐가지고 게임 카테고리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매거진형 정보 전달 등의 정보를 다루는 어플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많은 수요에 의해서 정보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쓰여진 선행 연구를 보면은 SNS형과 게임형 코디네이션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게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고 또 이제 소셜화 등으로 인해서 SNS형이 새로 생긴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 카테고리 조사에서는 지금 점점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모호해지면서 통합형이 많이 나타내고 있는 추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팅, 별점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체로 한국 스토어에 비해서 미국 스토어가 별점을 주는 횟수나 별점을 높이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양 스토어 모두 SNS형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별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업데이트가 소비자끼리 상호 소통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미국 스토어의 유료 모델의 비중이 한국 스토어의 유료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냈고요.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미국 스토어에서는 정보 전달과 코디네이션이, 한국 스토어에서는 코디네이션 모델이 유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자료의 업데이트 형태가 소비자들에 인하여 이루어지는 SNS형 같은 카테고리는 보통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FGI 조사법에 의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대상 집단은 23세에서 27세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대상을 했고요. 질문지의 전반적인 구성은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식과 기존 패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지고 있던 본인의 인식,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스토어별로 대표로 선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질문을 한 후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요. 2011년 닐슨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접하는 방법이 1등은 검색을 통해서, 2등은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하고 마찬가지로 토론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는 검색보다는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어플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호기심에 막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안정기에 이르러서 이제 호기심에 다운받는 형태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다운받는 형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건지 이제 순위를 매겨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하기 전에는 별점이나 이제 제목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을 진행해 보니까 오히려 정작 영향을 주는 거는 스크린샷이 많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어플을 받을 때 이미지 샷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이미지 샷 속에서 그 어플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완성도가 높은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국 스토어에서 7 카테고리별로 이제 7개 어플리케이션을, 미국 스토어에서도 카테고리별로 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받는 형식으로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때 패션 어플리케이션 중 이제 생산적인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보다는 정보를 목적으로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족감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거부감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매거진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종이 매거진과 별로 차이가 아직은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굳이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봐야 하나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정보 전달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는 그 업데이트의 형태 및 메뉴 구성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SNS형 같은 경우는 차별화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접한 사람도 쉽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쇼핑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아직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인데요. 그 이유가 아직 결제 수단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많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결제 수단에 대해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큰 시장 규모와 많은 사용자에 비해서 아직 패션 어플리케이션을 대표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현상은 이제 아직은 전문적인 제작자와 패션의 전문가들이 두 가지의 전문가가 없는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토어와 한국 스토어 두 스토어 간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형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한국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전달형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접할 때 스크린샷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이제는 스마트폰 보급의 안정기로 호기심보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 안정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제가 구분한 7개 카테고리 중 정보 전달형과 SNS형이 제일 선호가 높은 카테고리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처음 접하는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이 절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자료 업데이트, 그리고 매거진형 같은 대체 가능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득을 봐야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물건을 구매해왔을 때 할인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구매를 안 한다고 많이 말씀하셨고요.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의 홍보 색채를 지우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분석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